베테랑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팁, 얼로바웃 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친권의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에도 뭐 이혼이라든지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뭐 친권 문제, 이와 관련된 굉장히 고민 상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친권이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서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친권 남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친권 남용이라는 거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친권 행사가 자녀의 이익하고는 명백히 상반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혹독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에 비춰 봤을 때 친권 행사로 승인할 수 없는 경우들을 포괄해서 친권 남용이라고 지칭하고요. 일단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모를 위해서 정한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에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권은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도모하기는커녕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하게 친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민법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친권을 상실시키는 친권 상실 제도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만, 친권은 그냥 둔 채로 한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일부에 대한 상실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친권에 말씀드린 친권의 남용이나 혹은 현저한 비행, 기타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가정법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네. 친권 상실 관련해서 뭐 친권 남용, 뭐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현저한 비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현저한 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냐면, 부모가 이제 방탕하게 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한다든지, 또는 이제 종전의 개념이긴 하지만 간통 같은 이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녀가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주고, 또 미성년자의 재산,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이미 뭐 상속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보유하고 있는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경우를 포괄해서 말하고 있고요.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같은 것들은 실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고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는 법원이, 왜냐하면 매우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처럼 넓은 개념으로 표현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친권의 남용이나 그 밖에도 친권자가 부적당하게 관리해서 자녀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의 친족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친권 상실 전부를 친권을 상실토록 하거나, 또는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일부 상실 제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권 상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 이혼을 할 때 그러면 상실이 아니고 그냥 아예 친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예 그냥 부모 자식 관계가 딱 끊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일반인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용어를 하나만 조금 정리하고 가면, 친권은 이제 성질상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라고 풀이하고 있고, 친권의 밑바탕이 되는 혈연을 소송 등을 통해 자력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뭐 재산관리권이나 대리권을 사퇴하는 게 가능하고, 일반인들께서 말씀하시는 친권 포기라는 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혼을 하면서 공동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의 배우자, 즉 자녀를 양육하는 한 사람이 편의상 이런저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방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독 친권자가 지정되었을 뿐이고, 그 일방이 지정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든지 기타 사유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회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남남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혼 부모 사이에, 그러니까 즉 친권자와 비양육 친권자가
법적으로 두 부부가 남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는 부정되지 않고요. 다만 부모 자녀가 부정되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게 있는데, 친양자 입양이라는 건 이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하게 되고, 이 경우에만 종전에 실제로 태어난 혈연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고, 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이 됐다고 하면 친권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권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권이 상실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 민법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24조에 따라서 친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친권 상실 제도를 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그러니까 표현으로 굳이 하자면 일시상실할 수 있는 제도를 정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친권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의 신변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가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도 가능하고요. 친권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만약에 전혀 없게 된다. 이 경우라면 친권 상실 선고와 동시에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서 친권자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게 하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보면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박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의 재산을 탕진시킬 위험이 있다. 혹은 구체적으로 일부를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검사의 청구 등에 따라서 친권의 상실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월로바우 법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친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